오늘 분석은 현숙부터 할 거예요. 우리가 현숙님의 서사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점점 어떤 현숙님에 대해서 세운 그런 가설들이 조금씩 더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같아. 정숙님 예상외로 이제 자기 컨트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현숙님 그렇게 심하게 대놓고 도발하시는데도 팩토로만 반론하고 그냥 피해버리고, 확실히 그 사회생활 짬밥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같아요. 사회적으로 말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걸 최소한 구분하는 사람이지. 정숙님은 그 상황에서 싸우는 게 되게 우스운 꼴이 되는 거지. 왜냐면 거기에서 현숙과 부딪히는 그 과정이, 물론 이거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그래도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건 높이 평가해 줄 부분인데, 거기서 싸웠다고 생각해봐, 현숙하고. 그게 만약 둘째 날이나 셋째 날 현숙님과 그런 식으로 부딪혔으면 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숙님 성격에 싸우고 그럴 성격은 아니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싸움으로써 얻는 보상이 첫째 날, 둘째 날보다 크지 않아. 영수에게 실망을 꽤 했거든요. 머리로는 아닌 걸 알거든. 이제 마음으로는 아직 영수인데 머리로는 이제 아닌 걸 알아서, 내가 현숙과 싸워가지고 이 사랑을 쟁취한다는 거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영수 씨는 진짜 이런 인간 관계조차도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한을 했다 하면은 그때까지 쪼지 않는 게 우리가 약간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회사에서는 회사의 비즈니스적인 논리와 인간의 논리는 다르거든. 영수 씨가 일 중심의 사람, 자존심이 세고 굉장히 이성에 딱 치우친 사람이에요. 감정에 대한 이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데 자기 자존심 부리지 않고 일보다는 가족, 감정적으로 나를 다독여줄 수 있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숙님이 생각하는 이상형은 뭐야? 일보다는 가족, 감정적으로 나를 항상 사랑해줄 수 있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져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영숙님은 찾고 있잖아요. 이상형이잖아.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영수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날 영숙님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라고 하고 있잖아. 맞아. 지금 정확히 본인이 생각한 사람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단서들이 있었음에도 저렇게 완충 언어를 많이 쓰면서도 감정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완충 언어들은 기술이고 마음이 아니야. 완충 언어 누가 많이 써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어떤 문제로 오셨을까요? 아, 네, 그 문제가 불편하셨군요. 사랑해요? 불편했다고 공감해 주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기술이야. 사랑합니다 고객님. 벌써 이렇게 사랑한다고? 좀 빠른데? 그러면 혹시 사진 좀 할 수 없잖아요. 기술이야, 기술. 아, 불편하셨군요 고객님. 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불편하셨다고 공감 받은 거야? 공감 받았다는 느낌을 줄 뿐이지. 물론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감사한 거지. 그렇지만 그분들이 진짜로 나의 감정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짜증나는 상태로 전화했다는 걸 이 사람이 진심으로 공감한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일 못해요. 전화 오는 막 수십 통 수백 통의 사람마다 다 하나하나 그때그때 공감하고 그 고통에 공감해가지고 힘드셨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로 감정이 개입돼 있으면 못 버텨요. 그렇죠. 사회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하는 거는 좋은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고. 맞아. 영수님이 이성적으로 대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지만 그 자존심을 공격적으로 상대에게 표현되지 않도록 되게 애를 쓰더라고. 그거는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배워야 돼. 영수 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 사람이랑 잘 만날 수 있어. 차라리 영수랑 정희랑 만나서 결혼을 했다. 물론 정희님이 영수를 선택할 일은 없어요. 제로야. 어떻게 해야 돼서 했어. 그러면 오히려 잘 살아. 왜냐면 정희님 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영수를 선택했다면 영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은 다정할 거야. 항상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주말 나들이를 가고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살 거야 라고 애초에 기대를 안 하거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정희님은 영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영수님도 정희님을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있을 수가 없지. 제가 하려는 말은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 잘 살 수 있는 케이스. 영수가 어떤 케이스인지를 이미 알고 그거를 바라면 괜찮아. 영수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보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네 인생이다 하고 분리돼 있고, 영수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당신 대단해, 잘했어, 이렇게 몇 마디 할 수 있는 정도면 잘 살아요. 다른 한 케이스는 현숙 케이스야. 현숙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야? 현숙 씨는 환상에 젖는 사람이에요. 자기 환상 속에서 사는 꽃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야. 현숙님 멘트들을 봐봐. 주인님, 꽃,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매력밖에 없다? 환상 속에서 이 사람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 마음을 잘 생각해봐.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누구지?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여기는 딸이야. 현숙님은 슈퍼맨인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은 딸이야. 영수님하고 만약에 애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잖아요. 엄청 추한 거고 엄청 대단한 내 남편. 영수님은 현숙님에게 만족하지 못하지. 좀 부족하다 싶지만 현숙님이 이뤄놓은 자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수 있겠지만 혼자 환상 속에서 그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집에 안 들어오면 대단한 나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환상 안에서 깨지지 않는 우리 아빠 슈퍼맨. 꽃이 되어줄 수 있다. 줄 수 있는 건 내 매력밖에 없다. 현숙님의 행동을 보면 되게 영악한 꼬마 같아. 이거는 욕 아니에요. 어린 애들도 보면 이렇게 친척들 이렇게 모여 있어도 그 친척들, 어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면 이뻐하는지를 알아. 세뱃돈 이렇게 받거나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딱 그 관심의 중심에 서 있어. 이쁘고 어른들이 원하는 걸 탁탁 알고 눈치도 빠르고 다른 친척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 삼촌이 세뱃돈 10만 원 줬는데 아 신난다. 너네도 받았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현숙님은 꽃으로서 존재하는 영악한 꼬마야,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악한이라는 표현이 좀 어른으로서 현명함하고 맞지 않아요. 어른으로서 현명함을 가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을 해봤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그런 것보다 조금 자신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모난돌이 되지 않는 훈련을 해나가잖아요. 조직생활을 할 때는. 현숙님은 그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겠지. 어리고 이쁨 받는 꽃으로서 존재했던 사랑받는 꼬마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이상 그만큼 사랑받지 못해. 왜냐면 중고등학생 때는 뭘로 사랑받아요? 성적으로 받아. 물론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현숙님의 부모님은 특히 아버지가 굉장히 잘나신 분이셨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소설로서. 현숙님은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받고 싶었겠지. 친척들에게도 세뱃돈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현숙님이 그 안에서 가지는 포지션이 중심에 서 있었을 거란 말이야. 꽃으로 사랑만 받았다기에 순간순간 눈빛이 강하고 무서워요. 그게 같은 거예요. 왜 같겠어? 생각해봐요. 꽃으로 사랑만 받는 것과 순간순간 눈빛이 강하고 무서운 게 왜 같은 개념이겠어? 꽃으로 사랑받으면 항상 꽃처럼 무슨 텔레토비의 태양처럼 헤헤헤헤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지. 꽃으로 사랑만 받았던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굶주리잖아요. 누가 내 사랑 가져가는 거 아니야? 순간순간. 혹시 나 꽃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혹시 네가 내 사랑 가져갔니? 그게 더 심하죠.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의 캐파가 커졌는데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고 생각해봐. 자기 자존감은 낮아져 있고 피해의식이 높아져 버리지. 그거에 대해서 더 경계하고 더 무서워해. 그게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꽃으로서 자기 매력으로서 사랑받고 살아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이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방금 하려던 말을 이어서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 자기가 원래 미취학부터 초등학생 동안 이루어졌던 그 사랑을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못 받았어. 왜냐면 그거는 현숙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려서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어려서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것이 현숙님에게 받아야 되는 사랑의 그릇이 엄청 커진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커진 거야. 자기 자신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싫어. 부족하다고 느껴. 내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멋지다고 생각한 그냥 아빠라고 할게요.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소설입니다. 아빠가 멋진 거지 내가 멋진 게 아니야. 멋진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내가 좋은 거야. 그럼 내가 멋지지 않은 거야. 1,000만 원 세뱃돈이 쉽지 않아요. 뭐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지. 그거를 모을 수 있게 해줬고 그거를 줬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관심과 중심에 있었고 현숙님은 성인이 돼서 바로 꽃집을 차렸어. 물론 현숙님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서 꽃집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성인이 되자마자 막 돈을 벌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소설의 측면. 이러면 저도 세뱃돈 1,000만 원 벌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 각자의 사정에선 다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게 어쨌건 부모님은 현숙님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현숙님은 자기 자신보다 부모님이 더 대단했고 그거를 넘어서기는 힘들었겠지. 이해가 가죠. 내가 있다가 없으니까 굶주려 있고 경계심이 생기고 저 어른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저 어른은 나를 사랑해줄까? 그래 나는 참 못났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환상이 생기면 그렇지 내가 다시 주인공으로 올라오고 약간 중간이 없단 말이야. 현숙님은 내가 아빠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어.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다지. 꽃으로서 존재하고 싶은 거지. 내가 이런 매력으로만 살아가는 내 자신이 부족해서 싫어. 이 매력 말고 다른 걸로 내세울 게 없어. 현숙님은 그게 자신이 싫은 이유예요. 현숙님은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관심받고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집에서는 그런 사랑을 못 받아. 현숙님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니면 그 전에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받지 못해요. 왜냐면 현숙님은 너무 사랑받았거든. 그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굶주려 있어. 빨리 그 사랑을 어디선가 받고 싶어. 25세의 현숙님은 그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었을까? 남자들한테 받을 수 있죠. 왜냐면 현숙님은 아름답고 말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해. 남자들이 현숙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을 거예요. 현숙님은 아마도 옷도 잘 입고 자기를 꾸미는 거에 대해서도 잘 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결혼을 일찍 하게 된 거야. 꽃집을 차리자마자 했어. 꽃집을 통해서 플로리스트로서 삶을 꾸려나가는 것보다 그때 결혼해서 바로 애 낳고 애를 셋을 낳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겠어? 가족에게 못 받은 사랑을 내 가족을 만들어서 사랑을 받겠다. 결혼이 바로 이루어졌고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 내가 사랑받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아이를 낳아서 얘에게 사랑을 주면서 그 시절을 재현하고 싶어. 하나 해놓고 얘가 크니까 또 낳고 셋을 낳으면서 그 시절의 재현. 근데 그 과정에서 남편은 내가 어렸을 때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안 되지. 왜냐면 남편은 아빠가 아니거든. 유치원 때 나를 이뻐했던 것만큼 나를 이뻐하는 아빠가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현숙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갔어야 됐죠. 그게 40번의 심리상담 이런 걸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현숙님은 내가 줄 수 있는 건 네 매력밖에 없다라는 말이 같은 맥락이죠. 그게 본인의 무기이자 본인의 치부야.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하다. 지금 현숙님은 왜냐면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노력하고 자기가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다른 걸로 통해서 얻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이 일들 그 자체가 어떤 자아실현이 돼야겠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회복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 새로운 거 뭔가를 해서 본인을 성숙하게 만들고 이럴 수는 없고 일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워라밸이라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돼. 그 시간 자체가 뭐 일이 뭐 행복하고 즐겁진 않겠지만 그거 자체가 나에게 주는 심리적 보상이 있어야지 일은 괴롭고 집에 와서 쉬고 밖에 나가서 놀고 이게 즐겁다. 그 시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거는 실은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일 그 자체에서도 우리는 보상을 얻어야 돼. 돈뿐만이 아닌. 그거를 내가 계속 잘해나가고 이것에 일에 어떤 가치가 있고 육아도 똑같아. 육아는 나를 없애는 일이고 내가 괴로운 일이고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커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내가 더 잘하게 되고 점점 더 노력하는 그 안에서 보상을 스스로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회복이 안 되지. 성장이 안 돼. 무기이자 치부가 되면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 매력이라는 게 조금 퉁친 거지만 어쨌건 애교와 외모라고 치면 내가 애교와 외모가 내 무기지만 애교와 외모밖에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치부기도 해. 그게 스스로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지. 육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기는 힘들 수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사랑받는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는 백그라운드잖아요.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존감을 올리기는 당장은 어렵겠지. 육아를 하면서 자존감이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서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자꾸 가치를 발견해야지. 더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노력해보고 이제 내 인생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누군가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 안에서 자존감은 낮아지지. 애들이 애기 때는 나만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개기니까 아이들에게도 슬슬 자아가 생성이 되고 커져나가면서 거짓말과 개김 이 두 가지 생이 난단 말이지.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는 조연이지. 자기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맞아. 그게 숙제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한번 어떤 괴롭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 인사이트를 얻지를 못해. 우리가 순간순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이니까. 현숙님이 여기서 다시 주인공이 되고 재벌남과 순정남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주인공이 되셨다고 느끼니 그게 폭주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전날 밤에 상철과 영수가 한 번에 날아가면서 다시 현실의 무게감이 다가왔다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걸로 촥 짓눌렸다가 다시 또 의욕을 가지고 영수와 시작이 됐고 아까 말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면 영수 같은 사람하고 만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영수 사용설명서를 정확히 읽은 사람이거나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본인 환상에 젖어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없었다면 현숙님과 영수님은 잘 맞아. 실은. 이게 볼수록 나도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볼수록 만약에 현숙님의 아이가 없었다면 이거 나쁘지 않았어. 의외로 지금 현숙님이 여기저기 맞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아이라는 제약 때문에 그렇지. 현숙님 남자어 몰라. 어린 나이의 남자어는 알겠지. 20살짜리 애들의 남자어는 알겠지. 30대 중반 이후에 남자어는 몰라.
남자가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 아니고 남자가 반했다고 그 사람 선택하는 거 아니고 설렜다고 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몰라 현숙님은. 본인 환상 속에 살아. 본인 환상 속에 살아서 행복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영수 말고 누구랑 잘 맞냐고? 영수랑 상철. 둘 다 잘 맞아 실은. 상철님은 자기를 추앙해주면서 또 눈치를 보고 조심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현숙님은 그게 돼. 현숙님은 이쁨 받는 법, 어른 눈치 보는 거, 주변의 눈치는 안 봐. 왜냐면 내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뭔가 협업을 하거나 조직생활을 하거나 이런 데서는 튀기 때문에 절대 안 되지만 뭔가 어른에게 이쁨 받는 거, 눈치 보는 거 이런 거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수나 상철 둘 다 나쁘지 않았지. 영수가 현숙 애교 엄청 좋아하잖아요. 원래 수직적인 사람, 통제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애교를 좋아하죠. 애교는 어쨌건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애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를 담보하잖아. 한편으로는 유혹과도 연결이 돼요. 인간이 유혹을 하는 제스처는 유인원들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 뭐 잇몸을 살짝 이렇게 보이면서 웃는다거나 뭐 손목을 보인다거나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막 뜬다. 상상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런 유혹의 제스처를 해요. 유인원들도. 아니 현숙님이 유인원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해요. 유혹할 때 그렇게 해. 인간의 유혹의 제스처는 유인원들에게는 복종의 제스처예요. 나는 너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야. 아니, 현숙님이 아니고 현숙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유혹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걸 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행동이긴 하는 거예요. 유인원들에서부터 우리는 그런 거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애교를 유혹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한 거야. 그게 대등한 관계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유혹은 아니긴 한 거죠. 인간의 애교는 그걸 통해서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 시작은 상대에게 나는 가능해요 라는 마음을 주고 상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커졌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이 권력으로 쓸 수도 있는 거지. 애교가 곧 권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중간에 맥락을 너무 다 빼먹어버린 거고 이 사람을 내가 웃겨주고 재밌게 해줄 수 있어. 재밌게 해주는 것이 곧 권력. 그렇게 되는 거는 너무 중간에 맥락이 빠진 거야. 재밌게 해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 재밌게 해준다는 건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지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 관계에서 권력이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맥락적인 이야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40대에게는 애교가 좀 덜 먹힐 수 있죠. 그것도 좀 복불복이기는 해. 복불복이라는 게 40대가 됐을 때 더 수직적인 관계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더 수직적이고 나에게 껌뻑 죽는 그런 사람들, 뭔가 이런 자존감을 그런 걸 통해서 얻는. 영수는 내가 나란 일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무슨 나란 일? 지금 당신 회사 일이나 좀 잘해야지 무슨 나란 일? 그렇게 막연한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올해 매출 얼마 나왔어? 이렇게 하는 마누라는 안 돼. 거기서 나란 일? 아우 그 대단하다. 아우 진짜 어떡해. 난 부족해서 어떡하지? 내가 줄 수 있는 건 매력밖에 없는데. 그러면 오늘 내 매력 좀 발산할게. 이렇게 돼야 영수님은 만날 수가 있어. 아니면 차라리 그 반대로 나란 일? 어느 쪽으로 하려고? 내가 그쪽에 좀 알아봐 줄까? 이렇게 해서 아예 그 필요성을 강조해버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 아 이게 현숙님도 가능했었겠구나. 정황이 좀 그렇지. 맥락을 많이 좀 생략이 됐지만 애교를 권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시도. 특히나 예를 들어서 영철도 그렇잖아요. 나는 애교 부리는 여자 싫다 딱 이러잖아. 그러면 영철은 어떤 부분이 있어?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젓가락 안 놓는 사람 싫다 이러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뭘 해주긴 싫다 이거야. 현숙이 본인은 남자의 언어를 잘 파악한다고 했던 게 어떤 경험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는 건가요? 20살부터 25살 결혼 전에 남자들과의 만남. 그렇지. 뭐 연산군을 휘두르던 장녹수. 그렇지만 결국 왕은 연산군이야. 군이지만 내시, 황관, 조고 이런 사람들이 진시황 옆에 있었지만 결국 권력은 진시황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권력을 대신 휘두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애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거지. 그 권력 구조가 바뀌진 않아. 애교를 부려서 권력을 얻었다? 그렇게 되지 않아. 권력을 얻은 것 같은 착각이나 상대의 권력을 내가 대신 휘두를 수 있는 힘이나 그런 게 생기는 거지. 그거는 눈 한 번 깜빡하면 뒤집히는 일이에요. 그건 실제 권력이 아니야. 애교로 얻은 권력은 권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그게 원래 그 사람이 가진 게 없는데 애교만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큰 걸 얻은 것처럼 보이죠. 좀 보는 게 힘들긴 해. 예를 들어서 연산군하고 장녹수도 장녹수가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권력을 휘두른 것 같지만 하루하루 얼마나 조심했겠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찍혀 나가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요. 그거는 가짜 권력이지 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단히 막 이 사람의 어떤 매력으로 해가지고 막 대단한 부를 이루고 막 권력을 이루고 알고 보면 실세고 이럴 거잖아요. 아니야. 실세가 있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는 될 수 있겠지. 약간 드라마가 만들어낸 환상이지. 역사가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지. 그렇게 얻은 권력은 뭐 별거 없어. 끝이 비참하거나
아니면 그런 건 있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원래 있던 권력층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악녀 프레임을 만들어내서 저 악녀가 이걸 다 했다. 너네가 믿었던 그런 신적인 왕은 없다. 다 꼭두각시였다. 저게 나쁜 여자야. 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지. 실제로 왕이 바보야? 한 여성 때문에 정말로 나라를 망조들게 했을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 왕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었어. 사람들은 왕을 죽인다고 하면 거부감이 있거든. 왜냐면 왕을 신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거기에서 왕은 어차피 꼭두각시였다. 저런 악녀에게 속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거부감이 사라지지. 그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나오는 거야. 맞아. 이번 회차에 영숙님하고 현숙님 각자가 다 불편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굉장히 다를걸요. 제가 몇 분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영숙에 대해서 막 분노해. 어떤 분은 현숙에 대해서 막 분노해.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나는 두 사람 다 이해가 가는데 이번 회차가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영숙과 현숙 씨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닮아 있으면서도 상처가 컸었고 외로움 속에서 살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 한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자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자아 측면에서도 굉장히 충돌하고 있고 어떤 쪽을 더 불편하고 답답해하느냐. 이거는 정말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필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봐봐. 지금 투표 결과가 400표가 넘었는데 50대 50. 되게 의외일 거야. 아마 투표하신 분들은 이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다니까. 이게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신기하지. 우리가 이런 게 좀 같이 분석하고 얘기하는 재미 같아요. 전혀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랑 반대로 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약간 굳이 따지자면 현숙은 이쁨 받는 영악한 꼬마였다면 영숙은 현숙처럼 이쁨 받는 그런 중심에 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애쓰고 그런 계열은 아니었는데 어려서는 항상 갑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연애에 있어서는. 500분 이상이 지금 투표를 했는데 50대 50으로 똑같아요. 저는 누가 더 힘드냐고요? 저는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도망가기, 도망치기, 회피기동. 지금 어쨌건 현숙님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의 예시야. 현숙님을 보고 내가 화가 나는 경우는 현숙님은 좀 여러모로 반칙성 행동들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반칙성 행동은 외모와 애교로 남들이 몇십 년간 이뤄놓은 그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행동. 이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살아오지 않아서 이룬 게 없으면서 외모란 매력 혹은 뭐 부모님의 지원 이런 걸로 그런 거를 얻으려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지. 반칙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여성이라 할게요.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매력적인 여성분들은 다 자기의 외모가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모만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 그 양가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현숙님은 외모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애교로 받으려고 하고 그게 반칙성으로 보일 수 있죠. 지금은 현숙님 파트여서 현숙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숙님보다 현숙님이 나쁘다 그런 뜻 아니야. 자신이 무언가 이런 남들보다 더 뛰어난 중심에 있다라는 거를 좀 겸손하게 숨기려고 하지 않아. 내가 잘난 부분을 숨기고 이런 거를 안 해. 그냥 남들 앞에서 그런 걸 더 티내고 더 관심받고 주목받으려고 해. 이것도 좀 반칙성으로 보일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나도 그렇게 내 매력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안 하는데 쟤는 왜 저것만 가지고 저러지? 라는 게 어떤 분노의 일환이 될 수 있지. 그게 동성이 봤을 때 반칙인 건가요? 그쵸? 동성이 봤을 때 반칙이지. 이성이 봤을 때도 좀 불편해 보일 수 있죠. 특히 영철 같은 사람은 그걸 불편해하고 있죠. 애교 있는 사람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반칙 쓰지 마라 라고 이제 영철 같은 사람은 생각하지만 남자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드물고 여성들 사이에서 좀 반칙성, 조직에서라면 큰 반칙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 동성들 중에는 나도 그런 무기 쓸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무기를 굳이 내세우지 않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대등한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쟤는 저렇게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딱 말 그대로 저런 외모만 외교만 가지고 그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네? 라고 하면 저거는 나도 이쁘지만 얼굴만 가지고 남자를 꼬시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서 나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쟤는 여전히 저러고 있네? 나도 저럴 수 있었지만 나는 안 그러려고 했었는데 제가 저걸 하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유독 더 짜증나거나 분노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어릴 때 얼굴 믿고 사냐는 소리 들어서 엄청 노력했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내가 얼굴로만 인정받고 싶지 않다. 물론 나는 몰라. 저는 그냥 상상 실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주를 보지 않아도 추상 실험을 해서 우주의 모양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의 삶을 상상해서 추론하는 거야. 꼭 경험해야만 아는 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은 외모만 보고 사람들이 다가온단 말이야.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해. 지금은 800분의 투표고 결과는 49대 51. 이 정도면 유효한 차이는 아니고 그냥 800분이 5대 5로 끝났다.
이 정도로 지금 현숙과 영숙의 어떤 불편함은 각자가 다르게 느끼고 있고, 지금 이제 현숙부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숙님은 어려서 이쁨 받았던 그 매력이라는 무기가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현숙님은 어려서 이쁨 받는 그 중심에 있었던 부분에서 성장하지 않았고, 영숙님은 20살 때 단적으로 그냥 20살이에요. 그때 남성들에게 갑의 위치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영숙님이 보면 경수님한테 하는 행동이 저는 되게 보기가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은 불편했거든요. 그 이유가 갑의 마인드로 을의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삐그덕대는 거야. 마인드는 갑의 마인드를 내려놓지 못했는데 행동은 을처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안 돼. 내가 갑일 때 을들에게 받았던 행동을 이 사람들에게 나 시간 많은데 하면서 막 간단 말이야.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영숙님과 현숙님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훌륭했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못한, 체득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지.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옥순 씨가 영호 씨에게 대하는 걸 보면 영숙 씨도 예전에 저랬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영호 같은 남자가 뭐 여럿이 있었겠지. 영숙 씨가 나한테 어필해봐요 그런 농담을, 그 워딩을 옥순이 영호 앞에서 했다면 영호는 제가 어떻게 어필할까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영숙 씨도 예전에는 그랬겠지.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바뀐 거를 어떻게 스스로 알겠어. 메타인지가 되려면 깎여 나가고 부딪히고 해야지 아는데, 그런 경험을 하러 나온 거니까 이걸 통해서 깨닫고 변화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을의 위치에도 갑의 위치에도 아니면 동등한 위치에도 이렇게 유연하게 그때그때 맞춰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전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을을 자처하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거든. 을을 자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을을 자처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깨닫거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엔 을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조차 이젠 더 이상 을처럼 살지 않아요. 을을 자처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결핍이 너무 심하거나, 을을 자처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거나, 아니면 을을 자처해서 단기적으로 뭘 빼먹으려고 하거나. 두 가지로 해놓고 세 가지를 말했네? 아무튼 그렇게 세 가지야. 셋 다 별로잖아. 이게 진짜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대등하게 여기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상대의 이쁨 받는, 사랑만 받는 꽃처럼 존재하면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계속 갑으로 위치해 있으려고 하면은 그 을을 자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만 꼬이게 되고. 영숙님이 내가 보는 안목이 없나 그러잖아요. 아니야, 안목이 없는 것도 물론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영숙님에게 맞춰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맞춰주는 사람이야. 광수처럼 센스가 있는 사람이 맞춰주다가 손절하거나, 아니면 갈 곳 없는 사람이 맞춰주면서 버티거나. 영숙님은 대등한 관계, 본인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얻는 게 지금의 행동으로는 조금 어렵죠. 이번 기회에 영숙님도 성장을 할 테니까. 영숙님은 요리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로 재능도 많고 직업도 안정적이시고 외모도 훌륭하시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려놓을 걸 많이 내려놔야지. 영숙님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영숙님이 영수님을 되게 나중에 막 뭐라고 하잖아요. 말 끊지 말라고. 그런데 말을 엄청 끊어. 그 다음날 아침에 서로 이렇게 덕담하면서 이렇게 좋게 맞물려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둘이서 서로 계속 말 끊어. 이게 말 끊지 말라는 게 이게 자기소개구나. 웃기지. 영숙님은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경수님처럼 옆으로 와 이렇게 하면서 좀 남자답게 말하는 거에 또 설렌단 말이죠. 상대가 말하는 그 이상형에 현혹될 필요 없어. 영수라서 뭐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수랑 대화할 때도 봐봐요. 중간중간 경수 말 뒷말 안 들어. 영숙 씨가 영자 씨랑 말할 때도 영자 씨 뒷말 안 들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숙 씨가 스스로 모르지 않아요. 알아. 나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 고치려는 걸 어디서 느낀 거냐? 그 다음날 영수와 대화를 할 때 어디선가 내가 또 이렇게 말 세게 했어? 뭐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 장면을 이제 나중에 영숙 파트에서 보자고요. 지금은 현숙입니다. 현실 감각에 떨어지는 이유는 현실에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일까요?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라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거는 말 그대로 기질적인 차이도 있을 거는 같아요. 현실 감각이 없는 건 현실에 발을 디디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겠지. 확실히 이 나솔의 출연자는 좀 감정적인 사람을 뽑는 게 콘텐츠의 재미가 올라가는 것 같아. 225화 현숙 파트고, 이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같이 이동을 합니다. 영수가 0이 됐어. 영숙 씨가 이제 0이 됐다고 하니까 옥순도 박수치고 막 뒤에서 막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확실히 여성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영수라는 캐릭터가 폭풍의 눈이었던 것 같아. 영수에 대한 정보들이 다 공유되고 있었고, 현숙님은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현숙님은 내가 우리 아빠한테 아빠! 야, 사람들 모이는 데서 나 더 이쁘게 해줘야지 이렇게 말은 해도 사람들이 우리 아빠 욕하는 건 못 참아. 야, 현숙이네 아빠 요즘에 뭐 일도 잘 못하고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 하면 우리 아빠가 뭐요? 우리 아빠 욕하지 마요 이럴 거 아니야. 주인님이잖아. 옥순 영수 관심 있는 것 같은데요. 농담 이랬는데 관심 없으면 그런 농담 안 할 때. 아니요, 반대야. 관심 있으면 그런 농담 안 하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옥순 뒤에서 파트가 나오겠죠. 여기서 영숙도 아니야 너 아니라고 막 계속 말했대.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영수는 영숙 씨가 이날 오기 전에 이미 아니라고 말을 했었어. 그거를 영숙 씨가 못 알아들은 거지. 옥순 씨는 맞아 영수를 둘러싼 상황을 굉장히 호기심 있게 보고 야 영수 이거 진짜 대단하다. 영수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자기는 이제 영호랑은 어느 정도 끝이 났으니까 이거를 관찰자 시점으로 영수라는 사람의 이 어장이 언제 끝날 것인가, 여기에서 누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건가, 이거를 관찰자 시점으로 즐기는 중이에요. 지금 이번에 보면 즐기는 자 모드가 된 사람들이 꽤 있죠. 일단 즐기는 자 모드가 된 사람은 영호, 옥순, 정희, 광수는 즐기는 자 모드가 됐고, 경수님은 지금 골키퍼 정비 중인가요? 골대 정비 중. 영식님은 짜장면 감별사 뭐 이렇게 해서. 농담이에요. 옥순이 슈퍼데이트권 따면 신청한다는 거 괜히 경수 놀리려고 한 소린가? 아니 그냥 그거는 드립이지. 슈퍼데이트권을 2장 따도 영수한테 안 써요. 옥수는 2장 따도 다 영호한테 쓰거나 어쨌건 뭐 영수한테는 안 쓸 거야. 시청자 마인드야, 시청자 마인드. 옥수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것도 이렇게 재밌는데 거기서 뭐 일렬직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겠어. 지금 옥순 씨는 뭐 영호라는 일단 안전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즐기는 거지. 옥순님이 영호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를 보면은 저게 이제 옥순님이 스스로 물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니까 지덕체를 겸비한 분이시니까 옥수님의 첫 소개에 나왔었죠. 지덕체 겸비인가? 그렇게.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저게 계속되면 영숙님이 될 수 있다. 좀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영호랑 그렇게 대화할 때 영호 씨가 뭐 무임승차 이러면서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인정해주고 내가 무임승차라고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데, 물론 자기를 낮춰서 영호가 낮추고 옥수님을 띄워주는 건 맞는데 그걸 또 너무 고지고대로 진짜 영호의 마음이 전부 그거다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신이 지금 갑이다라고 행동해서는 안 돼. 근데 여기서 막 영숙 씨가 너 아니야 제발 아니야 막 이렇게, 이 전날 이미 아니었지. 현숙은 여기서 영수를 옹호해. 왜냐면 현숙은 우리 아빠 마음 나는 알아. 다들 우리 아빠 욕해도 우리 아빠 되게 멋진 사람이야. 나는 알아. 니들이 몰라도. 영숙 너 오늘 오지 말지 그랬어.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말지. 영수랑 나랑 단둘이 얼마나 오늘도 좋았고 실은 우리 둘이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실은 뭐 현숙님도 좀 영수에 대해서 착각을 했지만 좋은 환상에 빠진 거지. 현숙님은 지금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면접 지원자인 상태인 거죠. 이 회사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면접 지원자. 영숙님은 이 회사를 면접 보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아 얘는 안 되겠다 하고 이미 이 전날 정리가 된 사람이 면접 기간이니까 또 온 것 뿐이고, 지금까지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수했던 정숙은 3차 면접에 안 왔어. 얘가 워낙 그 전까지 잘해놨기 때문에 아 얘한테 그래도 한번 이게 추가 시험의 기회라도 좀 주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 정숙은 면접 추가 시험을 봐야 되는 상태고, 현숙은 능력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얘는 이직하지 않을 것 같아.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 그거 되게 중요해요. 회사에서 능력만 보고 뽑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 능력이 너무 좋은 사람은 오히려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왜냐면 아 얘는 좀 배우다가 더 좋은 데로 이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안 뽑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냥 월급이 똑같아도 능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높지 않은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스테이할 사람, 회사에 대한 충성도, 능력을 떠나서. 지금 현숙님은 이 스테이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 충성도가 더 대단해. 현숙 씨가 처음에 이제 면접 기회는 주긴 주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와서 이렇게 막 체험 근무 시켜보고 그러니까 막 충성도가 엄청나. 다른 직원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현숙 씨는 나서서 아니 그래도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이러면서 막 하는 거를 다 그게 또 대표 귀에 들어왔어. 물론 여기서 들어온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의 점수는 이제 확 올라가지. 그 충성의 기반이 착각. 아 그러긴 하네요. 그러긴 하네. 그래 맞아. 사람 뽑는 것도 일이어가지고 남들 다 욕하는데 나는 너 편 들었다? 여기서도 지금 현숙님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뒤에서 영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숙한테 뭐 얘기는 했잖아. 현숙님이 생각하는 정숙의 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는 이 자리, 하나는 여기 오기 전에 존나 빡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존나 빡쳐는 욕이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수가 나를 빡치게 했어, 그거를 얘기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 차 안에서 영수에 대한 그런 비판, 이런 것들이 이 차 안에서 만연했거든요. 그게 정숙님은 거기서 크게 말을 섞지 않았거든요. 현숙님은 그게 정숙님이 기본적으로 거슬리는 상태, 영수에게 가장
상처받았을 게 정숙이니까 정숙이 이 상황에서 영수 욕을 주도했구나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오히려 영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영숙이 했지. 나도 이거 같아, 이거. 여기 오기 전에 정숙 씨가 막 계속 빡쳐 이렇게 했던 거를 욕이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영수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고 현숙 씨가 그걸 불편하게 표현했거든요. 실제로 정숙 씨가 이 상황에서 막 영수에 대한 나쁜 말을 한 거는 별로 없었지 않았나 싶은데, 현숙 씨는 이 분위기가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영숙 씨가 진짜 뭐 영수님한테 오자마자 영식한테 갈걸, 왜 영식 왜 졸래요? 졸음쉼터 들렸다 가야 돼? 그래, 영수 내 거야. 현숙님은 우리 아빠인데 뭐 우리 아빠 욕하지 마. 아무도 욕하지 마. 현숙님은 지금 확신에 차 있지. 영수는 나를 선택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할 거야. 왜냐면 현숙 씨가 보는 영수는 어때요?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돼. 현숙 씨는 환상 속에 빠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는 영수와 현숙이 보는 영수는 달라. 그 해롱이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해롱이라는 캐릭터의 성격을 한번 알려줘봐. 단순히 멍청한 캐릭터가 아니라 세상에 너무 정직해서 적응이 느린 사람, 인간다움의 잠불을 지키는 존재라는데, 세상적으로 약하고 어리숙하지만 정직하고 순한 그의 태도는 오히려 다른 죄수들에게 도덕적 거울로 적용됩니다. 맞아? 이런 설명이? 그러면 굉장히 순수하고 솔직한 사람이네. 그렇다면 현숙님이 보는 영수는 순수하고 솔직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순수한 사람이 손을 잡았어? 순수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잡을 정도야? 참, 끝났어. 모르겠어. 저는 뭐 해롱이라는 캐릭터를 몰랐었는데 현숙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 배우 얼굴이 닮았다고 시작을 하면 그 캐릭터가 그렇게 순수한 사람일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 콩깍지가 쓰여져서. 어쨌건 해롱이라는 캐릭터를 떠나서도 현숙이 보는 영수는 검소하고 돈 쓸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만 좋아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내 자식들까지 받아줄 수 있는 순수하고 솔직하고 책임감 넘치고 능력 있으면서도 딱 일밖에 모르는 순수한 남자라고. 그런 해롱이 캐릭터의 부정적인 걸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고 솔직한, 그래 나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 현숙 관점에서 영수를 생각해봐. 이 사람이 외모가 해롱이 하니까 그런 순수한 사람이라고 더 생각이 되는 거지. 뭐 모르겠어. 해롱이를 뭐 분리해도 괜찮아요. 내가 해롱이 캐릭터를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뭐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면서 이번 기수에서 저는 28기의 분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내 분석이 마음에 들거든. 그 이유가 28기 분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임해줬어요. 굉장히 솔직하게 임해줬고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자기소개에서도 그렇고 선택 같은 것도 상당히 솔직하게 임해줘서 이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프로파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27기에 비해서 훨씬 솔직했어. 훨씬 수월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영수나 영철 이런 사람들은 자기소개나 인터뷰를 보면서 이분들은 이런 단점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구라는 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현숙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목소리 때문에 시작이 됐을 수 있겠지. 현숙이 영수가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여린 남자 그렇게 보이겠어요 지금. 실제로 영수는 성격이 급하고 냉정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일을 잘하는 걸 수도 있겠죠. 이게 장점으로 따지면 어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며 일에 있어서 단호하게 이성적으로 굴 수 있다라는, 이렇게 하면 다 장점이란 말이에요. 현숙이 보는 장점은 반대를 보고 있어. 성격이 급해도 면접 기간 중에 중간에 뭐 뽑진 않지. 그래 목소리가 닮았지. 목소리가 닮은 거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해롱의 속성이 있으면 그 속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감정적으로 막연히 받아들여 버린다고. 현숙 씨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영식에게 간다고 해놓고, 이게 영식 씨 관점을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 이게 다들 나한테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영식 씨 입장에서는 겹치고 있지. 몰라, 해롱이 캐릭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TV에서 나오는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 그 배우가 다른 데 나와서도 이렇게 막 차분하게 인터뷰하고 되게 순진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보통 훌륭한 외모의 사람을 세상에 순진하게 놔두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절제하고 사는 걸 수는 있겠지만 모르고 살게 두지는 않아. 그 사람이 진짜 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순수해요, 그런 건 없어. 알지만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지금 현숙님이 바라보는 영수는 예를 들어서 첫날 오자마자 정숙의 손을 잡고 걷고 나랑 데이트 1대1로 한번 하자마자 손을 잡고 걷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연애는 잘 못하고 이끌어줘야 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표현을 저거밖에 못하는 조심스럽고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든 하든 둘 중 하나만 할 거야 라는 착각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현숙 씨가 영수 씨를 잘못 본 거죠. 완전히. 정수기가 손잡은 건 비밀이라 현숙이는 자기만 영수랑 손잡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현숙은 나만 영수랑 손잡았잖아, 얘들아 이제 영수는 나랑 이어진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착각인데 현숙 관점에서 생각해보라고. 얘는 해롱이 같은 사람이야. 물론 모르겠어. 해롱이 어떤 캐릭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최소한 순수하고 일밖에 모르고 정말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야. 여자의 손을 잡고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손을 잡고 걸었어. 그럼 우린 연인 맞잖아요. 카메라가 있어서 그냥 오늘부터 일을 못하는 것뿐이지. 현숙 관점에서 그래. 현숙의 드라마 속에서 정숙은 재벌남이 원래 서브 주인공이었다가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주인공이 된 거야. 순정남이 그 전에 다른 데 갔어. 재벌남과 연애 서사가 시작이 됐는데 재벌남의 회계사가 재벌남을 자꾸 유혹하려고 하는 거야. 회계사가 나엘이 같은 캐릭터. 네가 우리 대표님하고 나랑 서사 있는 걸 알아? 문제는 정숙님이 그때 손잡고 걸었던 거를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정숙님은 나도 임마 다 했어 임마 손잡고 다 했어 이거를 못하죠. 그 한편으로는 상처도 크지. 야 내가 믿었던 영수가 아니었구나. 현숙에게 손을 잡고 걸었다고? 나랑 현숙을 비교하고 있다고? 그런 것들이 정숙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정숙 씨는 물론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세상만사가 세웅지만인데 지금 여기서 영수라는 어떤 승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숙 씨의 삶은 더 좋은 선택지가 생긴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건 이 안에서는 영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서사에는 본인이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않기로 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현숙님의 폭주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죠. 잘 된 거야 결국적으로는. 왜냐면 영수님이 진짜 진지하게 정숙님의 손을 잡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이 사람의 감정이 이제 나를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현숙님에게 이렇게 안 했지. 아니면 손을 잡고 걷지 말든가 선택을 안 하고 선택을 마지막 최종 면접일까지 보류할 거였으면 손 잡고 걷지 말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해놓고 이번 기수는 진짜 손 잡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럴 거였으면 우리가 과거에 손물리에를 굳이 뭐하러 비판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5기에 손물리에님이 계셨거든요. 아 그분이 야 지금 내가 그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다 그렇구만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라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번에도 상철님만 해도 벌써 두 분과 그런 일들이 있고요. 윷놀이 손잡기 미션이 더더욱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스킨십이 그래. 스킨십은 백이 없는 거야. 항상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지. 이래서 선구자의 길이 멀고도 험하군요. 현숙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약간 관심의 중심에 서서 주인공이 돼 있는 그 상황에 취해버려요.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는 건 왜 그래요? 중독되는 프로세스를 좀 단순화시키면 내가 평소에 불행했다가 어떤 것을 접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 다시 불행해지면 이런 게 반복되면 그 대상에게 중독되거든요. 술을 마시면 행복해. 술을 안 마시면 괴로워. 이게 반복되면 술에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숙님은 지금 어른들에게 관심받고 부러움을 살던 그 시절이 행복했어.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어. 그랬다가 지금 어때요? 부러움을 사고 있어. 현숙 관점이에요. 이러면 누가 부러워요? 아무도 안 부러워하지. 현숙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너네들이 그렇게 다대일 데이트 했어봤자 영수는 나야. 내가 가자마자 난 거 봤지? 부럽지? 아 이번에 대표님이 나랑 주말에 등산 가자고 했다?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대표님이 꼭 나랑 가고 싶대. 주변의 직원들은 야 부럽다. 야 대표님이 같이 등산도 가져가네? 속으로는 됐다. 나한테 가져갈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현숙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과거에 관심받고 사랑받고 중심에 있었던 그게 이제 현숙님이잖아요. 또 하나 현숙님은 대표님이 이번에 연봉 10%나 올려주신다고 하던데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잘한 사람들 올려준다고 하더라고. 이런 거를 말을 해버려. 회사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금기되는 일이야. 사회에서 돈 자랑 이상으로 자기 연봉을 깐다? 궁금하기는 해. 쟤는 얼마 받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인사팀에 있으면 다 알기는 아는데 서로 그걸 입 밖으로 얘기하는 거는 금기시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거든. 회사 생활 해보면 알아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서로 연봉 알려고 하는 거, 자기 연봉 뭐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안 되잖아. 근데 현숙님은 그거를 내가 이번에 뭐 세뱃돈 얼마 받았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차원인 거지. 진짜 친한 동료와 연봉 까고 속상했음. 그래 연봉 까면 안 돼. 서로 속상하고 상처된다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얘한테 보너스를 주려고 했던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아 조용히 줘가 좀 독려하려고 했는데 얘를 보너스 준다는 거 사람들이 알아버리니까 현숙님 보너스 받으신다던데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대표 입장에서 곤란해. 지금 영수는 현숙에게 그런 느낌을 받을 거야. 내가 얘한테 보너스를 줬는데 그게 회사 안에 소문이 난 거야.
그러면 이 회사에서 원래 일하려고 했던 능력 좋은 사람이 아니 내가 쟤보다 스펙이 더 좋은데 왜 내가 쟤보다 연봉이 낮죠? 그러면 이제 쟤는 충성도가 높아서 이럴 수도 없잖아. 어쨌건 지금 현숙님은 영수가 나를 선택하든 안 하든 둘 중 하나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지. 현숙님의 착각도 이해는 가요. 왜냐면 현숙님 관점에서 영수는 순수한 남자고 여기서 이제 앞에서 대화하느라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영수는 나를 선택하든 안 하든 둘 중 하나만 할 거야. 우리 대표님은 나한테 연봉 올려준다고 했어. 아 이번에 우리 아빠가 나 티니핑 세트 사준다고 했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또래가 아저씨 현숙이 티니핑 세트 사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죠. 현숙님이 그걸 자랑하는 거를 아빠한테 또 혼나면 안 되니까 여러모로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사이가 되는 거지. 현숙이라는 캐릭터는 영수와 나의 어떤 서사를 여성 출연자들 앞에서 오픈해버렸고 옥순 씨는 현숙님에게 들었던 걸 영수에게 오픈해버렸어. 만약 현숙님하고 영수님이 잘 안 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 아이 셋이라는 문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옥수님이 한 1% 정도는 일조했다. 옥수님이 영수에게 그거를 오픈을 해버렸거든. 현수이가 다 소문냈어요 라고. 이 얘기를 옥순씨가 듣고 그건 당연하지 했다가 다른 사람 알아보지 않고 옥순씨가 생각했을 때 영수는 1순위가 지금 정숙이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건 데이트를 2번이나 해봤단 말이에요 옥순씨는. 그럴 거야 지금. 나 아까 영수랑 손잡고 돌아다녔어. 우리 대표님이 나 연봉 올려주신대. 형제들한테 나 이번에 생일 선물로 아빠가 티니핑 장난감 사준다는데 너네 뭐 얘기 들은 거 있어? 손잡고 돌아다녔단 말에 다들 이제 깜짝 놀래. 이거 다행인지 불행인지 실시간으로 정숙과 영숙이 듣지는 못했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어차피 뭐 뒤에서 듣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같이 충격받지 못한 게 다행일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영수가 뭐 웬만큼 좋지 않으면 영수에게 가는 마음을 붙잡아야지. 다들 데이트인데 손을 잡았어? 아니 1대1 끝나고 손잡고 걸었지. 정숙씨가 이걸 알고 빨리 탈출을 하는 게 맞긴 하지. 이때 다시 보기로 나오는군요.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오고 있고요. 이때 나오면서 영수씨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스쳐가더라고요. 물론 영수씨가 의도적으로 잡은 거고 저렇게 손잡는 걸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나올 때는 뭐 여기서 나가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잠깐 잡아서 당기고 바로 카메라 있고 나와서는 정신줄 잡고 풀었거든요. 현숙은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내 손을 잡는 노력까지 하네? 그 마음을 내가 저버리면 안 되지 하고 이 뒤에서 확실하게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한 거는 현숙님이란 말이야. 영수는 여기서 진짜 손을 잡고 걷고 그럴 마음까지는 없었겠지. 그럴 마음이 없었으면 애초에 손을 잡으면 안 됐었지. 저기에서 정숙님이 야 나도 손 잡았어 이러면서 야 그 손 나도 잡았어 이러면서 뒤에서 뒤돌아보면서 막 싸움이 났으면 이번 기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레전드 기수가 됐겠지만 정숙님은 그렇게까지 싸워가면서 이 사람을 얻고 싶지는 않죠. 그치. 현숙에게 영수는 공부 잘하는 범생이지. 여기서 영수씨가 손을 잡고 걸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손이 스치고 이러니까 본인도 이제 열중처 자세로 가거든요. 아마 이제 나중에 라방 나와서 영수님이 저거를 해명을 할 것 같아. 그 해명은 지금 같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이쪽으로 와 하고 당기는 차원에서 상대랑 손이 잡혔고 나오자마자 자기도가 이제 손을 잡으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열중샷 하고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해요. 현숙 씨는 손을 잡고 걷고 싶구나 라고 생각했고 영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영수가 잘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현숙님이 확실히 손을 잡았지. 현숙님은 여기서 1대1 대화를 맥주를 마시면서 하고 영수와 나는 커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지. 아까 내 손 그렇게 잡고 싶어 했지? 알았어. 내가 남자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그저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손잡고 싶어가지고 알았어 잡아줄게 하고 이제 현숙님은 생각한 거지.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20살의 남자는 그 현숙님이 바라보는 게 맞아요. 30대 중반이 넘어간 남자는 그렇지 않아. 여기서는 현숙님이 잡아요. 여기서 영수님도 현숙님에게 보상을 주고 싶었을 거야. 왜냐면 이때 영수는 현숙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잘 나갔지. 저희 회사 면접 보겠습니다 했는데 인력풀에서 50%가 왔어. 50%의 취준생들이 원하는 회사였죠. 면접 하겠다 공고만 올렸다면 막 3명씩 왔으니까. 가장 내정된 최우선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3차 면접에 안 왔어. 왜 안 왔지? 내부적으로 제거한 애가 와가지고 막 이 회사에는 복지가 없잖아요 하면서 막 따져. 결국 남은 게 현숙밖에 없어. 쟤한테 면접비 잘 줘가지고 회사 교육 좀 시켜놔야겠다. 이게 된단 말이야.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다고 현숙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현숙 관점의 영수와 우리가 보는 영수를 분리시켜야 돼요. 손잡고 다니는데 누가 나는 솔로인가 봐? 이랬더니 뭐 박력 있게 막 맞아요 하는 모습이 너무 섹시했다. 그치. 영숙 씨는 영수에 대해서 많은 걸 봤지만 현숙 씨는 영수에 대해서 본 게 별로 없죠. 정희님은 섹시하대 돌겠네 어떻게 돌겠네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마음이 간다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눈물 난 얘 지금 옥순이 울고 있어. 지금 옥순 씨의 반응은 이날 방송을 보는 우리의 반응이었죠.
시청자 관점. 야 뭐야 지금 진짜야? 손잡았다고? 우리가 현숙님과 영수랑 손잡을 때 뭐야 쟤네 손잡았어? 이러잖아. 영수가 섹시하다니. 다들 애도 낳았으면서 왜 그래? 섹시라는 단어로. 애를 TV 앞에서 낳지는 않았잖아요. TV 앞에서 애 낳는 빌드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애를 낳은 거는 병원에서 낳았고, 애를 낳는 과정은 둘만 있는 곳에서 했고 이러니까. 애를 낳았다고 다들 똥도 싸는 사람이 왜 그래? 노상방뇨해. 그러지 않잖아. 그런 게 있는 거지. 뭐든지 이제 TPO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비교가 너무 천박했군요. 형이 하학적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언니가 잡았어? 아니 영수가 잡았지. 처음에 나올 때는 영수가 잡았고, 술을 마시고 1대1 데이트가 끝나고 나올 때는 현숙님이 잡았죠. 현숙님은 영수가 나 좋아했어. 영수가 손잡더라고. 야 그 사람 약간 사람들한테서 이거 내 남자친구가 선물해 준 거야 하면서 막 선물 과시하는 거 있지. 이거 우리 아빠가 선물해 준 거야 하면서 과시하는 거. 세뱃돈 받고 아우 나 이만큼 세뱃돈 받았어. 돈 1000만 원이나 모았어. 같은 맥락이야. 이쁨 받던 영악한 꼬마가 어떤 인간관계보다 어른에게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꼬마. 네가 사달라고 한 거야? 아니 그냥 아빠가 사왔지. 진짜 대단하다. 몇 번 잡았지. 몇 번 잡았지도 맞는 말이고, 영수 씨가 먼저 잡았다고도 맞는데, 처음에 횟집에서 나올 땐 영수가 잡았고 뒤에 이자카야에서 나올 때는 현숙님이 잡았지. 몇 번 잡았어도 영수님이 시작한 건 맞는데 현숙님이 더 이 사람 손을 잡고 싶었잖아요. 현숙님 머릿속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순수남 영수에게 이렇게 설렘을 줘야지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영수도 설렌다고 계속 얘기해. 이 사람이 설렌다고 말해서 진짜 설레서 너한테 반했고 나는 이제 너랑 사귈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설레? 돈가스 주문하고 기다릴 때도 설레요. 돈가스 나오겠다. 설렌다. 다 설레는 거야. 막 이 손을 잡았다고 해서 막 찌릿찌릿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나 몇 자리까지 막 알아봐야지. 그렇게까지 안 돼. 그렇게까지의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돼요. 돈가스 시켜놓고 기다릴 때 설레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현숙님이 생각하는 그 설렘은 연인으로서 그런 설렘, 정의와 광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의미 부여가 되지. 그럼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의미 부여가 됐으면 정숙 손잡고 현숙 손잡고 하지 않지. 의미 부여가 아예 안 되진 않지만 현숙님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의미 부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의미 부여가 됐으면 정숙님의 손을 잡고 의미 부여를 해서 관계가 끝났었어야지. 현숙님은 정숙님과 손잡고 걸었다는 사실을 만약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행동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현숙님이 생각하는 영수의 모습은 그날 바로 정숙님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남자가 아니거든. 현숙님은 막 승부욕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게 넓은 의미에서 승부욕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더 사랑받을 거야. 내가 더 주인공이야. 여기서는 내가 더 주목받을 거야 라는 의미의 승부욕이죠. 반응이 왜 이래? 아니 내가 못 내릴 때마다 손 내밀어. 나 이번에 우리 아빠가 아이패드 사준다 그랬다? 아이패드 대박! 야 네가 사달라 그랬어? 아니 우리 아빠 그냥 사준대. 야 대박! 막 닮은 형제가 야 우리 아빠 완전 짠돌인데 너만 사준대? 아니 다들 왜 그래? 우리 아빠가 전에는 노트북도 사줬어. 현숙은 어떤 특별함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영자 언니 하차길 잘했다. 현숙은 진짜 우리 사이에선 당연한 거야. 무슨 말이야. 영수랑 내 사이에선 당연한 거야.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당연한 거야. 우리 사랑이 뭐 이상해? 영수가 나를 사랑하는 게 이상해? 당연한 거야. 옥수는 아니 우리가 뭐 이상하다고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영수랑 서사가 오래되지 않았잖아. 현숙은 여기서 서사 오래된 사람이 어딨어. 4일밖에 안 됐지 다. 근데 현숙님은 지금 이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순수한 영수, 순수한 사랑꾼. 아는 거라고는 일하고 그런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남 영수. 아니 생각해봐. 그 나이에 뭐 이혼은 경험했고 다 순진하긴 힘들지. 알고도 절제하고 순수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숙은 순진한 20살 남성으로 보고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순수한 20살 남성의 그런 감성은 어디 있었냐? 모쏠기수 19기에 있어서. 그분들도 모쏠기수 찍고 나서 안 순수해져. 더 이상 순진해지지 않아. 여기서 정숙님이 손잡는 거를 못 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서사가 흘러가는데, 이보세요. 나는 상철이랑 하루 만에 부부가 됐던 사람인데 지금 현숙님이 모르는데, 현숙님 모르게 다른 데서는 지금 훨씬 더 연애 서사들이 오가고 있어요. 순자는 순자대로 상철과 영철 사이에서 갈등과 그런 게 있었고, 정윤이도 마찬가지. 오히려 지금 현숙님만 혼자 환상 속에 살고 있다고 같은 동기들이 소녀라고 부르고 있지. 애어른 흉내내는 그런 어린 시절,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을 것 같아요. 나 상철이랑 팔짱도 끼고 손잡고 그랬어요. 영자는 여기는 뭐 일단은 픽하면 손은 기본이네요. 영자씨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자씨는 좀 경험도 많지 않고 그렇지. 영자님이 그 얘기를 앞으로 전달을 하네요. 여기서 안 전달했으면 좀 서사가 달라졌을까? 정숙님과 영수님의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높게
깊게 남아있었을까? 이거는 밝혀지는 건 뭐 시간 문제니까. 영수가 현숙 손을 잡고 갔다 이런 거는 뭐 옥순 같은 분이 남녀 다 모여있을 때 분명히 화두로 올릴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안 밝혀졌어도 결국 정숙님 귀로는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좀 전에 얘기 들었지? 현숙님 손잡았다고. 현숙님 아우 왜 굳이 얘기해 또. 얘들아 들었어? 현숙이네 아빠가 이번에 아이패드 선물해준대. 아이 왜 굳이 또 얘기해. 저번에 노트북도 선물해줬는데 뭐 아이패드 갖고 그래. 왜들 그래. 우리가 지금 으악 이랬잖아. 완전 드라마라니까. 그래 현숙님이 쓴 드라마지. 영수한테 오빠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순이라고 할 때부터 오빠라고 해도 되지 이랬어. 정숙씨는 입을 다뭅니다. 정숙씨는 그 손 나도 잡았어.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말이 올라오지만 그 말을 굳이 해서 현숙과 싸우느니 내가 영수를 조금이라도 지켜보고 아닌 거는 아닌 걸로 빨리 판단하고 빠져나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어떻게 또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타란티노 영화 같네요. 현숙은 영수를 순수하게 본다니까. 영숙 씨가 나한테는 되게 막 존중하듯이 하면서 계속 선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옥순 씨도 아니 그러면 딴 사람 알아보라고 얘기해줘야지. 이게 영수는 딴 사람 알아보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지. 영수 씨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알아보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럴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여기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왔다고 해서 우리 회사만 면접 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면접 보려고 할 때 저희 회사 말고 다른 데 지원한 데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예 없습니다. 이 회사만을 위해서 사러 왔습니다. 이런 대답보다 차라리 동종업계에도 지원을 한 상태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의 이런 장점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영수 관점에서 어차피 서로 아는 거야. 나도 여러 사람 면접 보고 있고 얘도 여러 회사 다 알아보고 있고 내가 굳이 다른 회사 알아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영수 관점이지. 솔로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이죠. 딴 사람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순 씨도 내가 그거 얘기했어. 정숙 씨도 지금 영숙 씨에게 한편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영수의 제일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는 거. 그게 크다. 영숙은 그걸 본인이 모른다. 현숙 씨는 지금 뭐 영수가 다른 사람 허비하게 했다는 여자니 우리 아빠 욕하지 마! 야 너희 아빠 산적이라며? 우리 아빠 욕하지 마! 산적 말고 다른 표현을 쓰려고 했지만 비난 같아서 비유도 안 하려고. 영숙님도 되게 눈치가 없어. 님도 진짜 영숙님 너무 맹한 게 옆에 정숙님은 아직 영수에 대한 마음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여기서 계속 영수에 대한 불평불만을 계속 말하면 안 돼요. 옆에 정숙 씨의 마음은 지금 영수를 향해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영수는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영수 이래서 내가 끊어냈어. 차에 탔을 때까지만 해도 정숙님한테 걱정하지 마 나 정리됐어 라고 해놓고 이건 너무 눈치 없는 행동이야. 아니 이 사람한테는 보석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 알 수 없잖아. 영수한테 내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야. 순자는 스트레스 받은 사람 많네. 이게 어쨌건 전체적인 여론인데 정숙 씨는 이걸 더 듣고 싶지 않아. 더 이상 가타부타 뒷담하지 마. 생각하지 마. 영자도 아까 영수가 기가 차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정숙님은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정숙 씨 관점에서는 영수에 대한 마음이 끝나지 않았거든. 이게 한편으로 슬픈 부분이야. 정숙 씨는 영수를 마음으로 접지 못했어. 머리로 접었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짜증이 나면서도 듣고 싶지 않아. 근데 현숙님은 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욕해? 참 아이러니한 건 정숙님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약간은 있어. 남들이 욕하는 것도 듣기 싫어. 영수에게 화가 나고. 그래 정숙 씨는 여기에서 영수 욕을 안 했어요. 오히려 듣기 싫어서 뒷담하지 마.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영수 욕을 한 사람은 없지. 굳이 따지면 비난을 한 사람은 영수 그거를 같이 동조한 사람은 옥순 영자 뭐 이런 분들이지. 어쨌건 이분들은 영수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었고 정리한 사람이니까 아우 그거 이제 난 못 사겠더라. 난 교회에서 싫더라. 나 안 다닐래. 이런 관점인데 정숙 씨는 안 그랬어. 정숙 씨는 영수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영숙도 나만 봐야 되겠어. 여기서 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욕해? 여기서 욕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현숙 씨는 정숙 씨가 가장 거슬리잖아요. 현숙 씨가 정숙 씨를 거슬리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해롱이의 1순위가 정숙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거슬려. 저기서 영수에 대한 비난을 막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주동자 같아. 현숙 씨의 어떤 감정적인 해석이긴 했죠. 현숙님 관점에서는 우리 아빠 욕하지 마 이거지. 그러니까 옥순도 뭐 영수님 스타일에 그게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영자도 그냥 이러면서 맞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맞아주면 되는 거야. 이 두 사람 다 지금 영수는 아니라고 의기투합한 상태죠. 반영수 연합. 영수와 함께 데이트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순자, 옥순, 영자, 영수까지 여기 이 차 안에서 현숙은 지금 어쨌건 당사자니까 놔두고 정의를 제외하고 영수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차에 탄 모든 사람이 영수를 한 번 이상 선택했었어. 그게 뭐 이순위 선택이든 어쨌든 한 번 이상 짧은 데이트든 했었어. 순자도 첫인상 선택이 영수였었지. 그 차를 타고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들 반영수 연합이 된 거야. 여기서 뭐 정숙은 이 뒷담화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그만 얘기하자고 했고 영숙 씨는 어느 정도 영자 앞에서도 할 말을 했고 지금 자기의 말을 반대하는 현숙
듣고 싶어하지 않는 정숙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는 상태 같아요. 현숙은 난 아무리 영수를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 여기서 욕이라는 단어의 프레임이 이때 들어왔네. 니들 영수 욕하지 마. 니들 우리 아빠 욕하지 마. 우리 아빠 되게 멋진 사람이거든. 이때 욕. 그거에서 가장 거스리는 정숙.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영수를 뭐 아무리 씹어봐라. 내가 지금 마음이 돌아서나. 옥수는 누가 돌아서래? 돌아서지 마 제발. 영수에 대한 평가는 지금 완전히 갈리고 있죠. 현숙 세계관 안에서의 영수와 다른 사람 세계 속에서의 영수는 너무 달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제대로 안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극단적으로 갈려있단 말이에요. 옆방에서 영수 공개 지지, 이제 영수는 내 거다. 이런 전략은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를 들키는 순간 불리해져 버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서동요 전략이잖아요. 저 여자는 나랑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다 하고 주변에 막 소문을 내버려. 그러면 그 소문 냈다는 걸 걸리면 그냥 끝나버리겠지. 당사자가 모르게 하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리스크가 있는 전략이지. 서동요 전략은. 평판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저게 어떤 전략적으로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어필하는 것 같아. 나만 이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걸. 현숙 입장에서는 나름의 순애보겠지.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게 나는 이해가 된다. 이게 현숙님의 사랑 방식이죠. 이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래를 질투하고 돋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굉장히 애 같지만 충성도도 굉장히 높은. 나는 이해가 되니까 그걸 받아주고 계속 들어줄 수 있었어.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영수를 알아. 영수 비난할 사람들은 꺼져. 우리 대표님 나는 너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 너네들 불평불만 많으면 그냥 나가.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데 뭐하러 있어. 나가. 나는 우리 대표님 존경해. 손잡고 다녔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뭐 더 필요해? 확인 받아야 돼? 현숙님 우리 어렸을 때는 손잡고 덕수궁 돌담길 걸으면 다음 달에 결혼하는 거였지. 지금은 안 그래요. 손잡고 같이 찜질방도 가고 남천동에서 놀아도 그 다음날 쌩까더라고. 요즘에 그렇지 않아. 요즘에는 뭐 시츄에이션십이란 것도 있어가지고요. 손잡고 뭐 할 거 다 하고 해도 그거 그대로 그냥 끝나는 관계도 있고. 이건 뭐 현숙님도 자기 모순이 생긴 건데 아니 뭐 애까지 다 낳은 사람이 뭐 대수라고?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고 있는 현숙이네요. 열심히 살았네. 아침 다짐처럼. 그래서 손잡고 다녔잖아. 끝내 이 길이라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 이거 뭐 층간소음 신고 안 하나요? 방간소음인가? 이거 방간소음으로 이거 신고 당해 보셔야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끝내 이 길이라. 게임을 하다 보면 가끔 진짜 허무할 때가 엔딩이 없는 게임들이 있어. 막 진짜 막 한 달 동안 막 해가지고 게임을 딱 깼는데 그냥 크레딧 올라가고 끝나. 보통 게임을 했으면 마지막에 스토리 막 주인공이 막 이렇게 성공하는 장면이 나오든가 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보스를 딱 잡으면 갑자기 크레딧 올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 보상이 없는 느낌? 지금 저렇게 이겨가지고 이 길이라 보상이 없어. 그냥 크레딧 올라가. 끝내 이긴 거에 보상이 영수라니. 하지만 현숙 씨의 그런 환상이 깨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행복일 수 있겠죠. 우리가 굳이 꼭 빨간 약 먹어야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파란 약 먹고 매트릭스 안에서 살아도 되잖아. 우리의 현실 자체가 매트릭스일 수도 있는데 저 승리가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 그럼 관계에서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나? 생각해보면 이거는 한편으로는 좀 철학적인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떤 승리일까? 관계에서의. 그럼 승리는 뭐에 달렸지? 생각해보면 이건 상대에 달린 게 아니야. 내가 가진 환상에 달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옥순과 순자는 살짝 반장난인데 현숙님은 이걸 가지고 진짜 옥순과 순자가 나를 대단히 여기고 언니랑 진짜 경쟁 안 해서 다행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니가 동생들이랑 만나가지고 동생들이 언니 남자친구 보여주기 너무 무서워. 언니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냥 그 남자친구가 바빠서 안 온다고 하고 굳이 뭐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 아니면 자기 언니 보여주기 부끄러워가지고 남자친구 못 데려온 건데 그래? 하긴 내 매력이 좀 한매력하지. 니들 남자친구 간수 잘해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순자님도 나도 현숙이 놔줘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옥순? 상철이 접근 쉽지 않았어 이러면서. 그렇게 불굴의 현숙의 승전보를 울린 밤까지 얘기가 됐고요. 1부의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